자, 이번에 변경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농업인이 되려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어떻게 농업인이 되느냐 이럽니다. 예전에는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농업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법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각종 법규에 의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을 짓는 사람이나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즉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법에서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특수 재배사를 설치해서 특수 작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인철수 또는 꿀벌 이런 것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자. 이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자는 내가 어디다 120만 원 팔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우리 보면 농사를 짓는 거에 보면은 영동시장이든지 경동시장이든지 이런 곳에서 아침이면 차가 와서 수거해가지고서 경매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경매로 붙이거나 또는 정식으로 농협에 내가 팔아서 정식으로 영수증 끄는 것이 12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걸 제출을 하게끔 되면은 이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가가 아니고 이번은 뭐예요? 농지법에 있는 거 나번은 보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농촌농업사용법에 보면은 여기 보면 시행령 3조 농업인의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판매액이 150만 원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똑같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4번하고 5번인데 농업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또는 농업 경제 지원에 따라 설립된 농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즉 농업 및 농촌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인의 기준은 보면은 1번, 2번, 3번은 아까 농지법에 의한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4번하고 5번인데 하나는 농업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조합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농업인이죠. 근데 조합을 만드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 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운전만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격리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농업회사법인이나 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고용된 사람, 이사나 감사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 조합법인의 회사법인의 월급을 받고서 일하는 사람이 그 농업인이 되는 것이지 이사진이라거나 대표는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을 가지고 농업인으로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이나 조합법이나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리하거나 또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농업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여기는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면은 저절로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되면은 나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가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제가 예전에는 봤더니 농지를 그 당시에 한 1000평을 샀거든요. 샀고 나가 농협에 가입을 하는 것도 몰랐는데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연락이 왔고, 당신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우리 농협에 가입을 하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서 그때 가입을 했었는데, 연락이 와서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연락 안 할 수도 있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더라도 내가 농지를 이렇게 사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 농협에 가입을 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가입이 되면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농업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농협에 가서 농협에 가입을 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가입하게끔 된다는 이제.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나 농협에 가입시켜 주십시오 하면 딱 가입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 0.5상자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여기 누에를 사육하는 자 0.5상자분 사육하는 자를 했는데,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처음에 경매를 배웠을 때 땅을 보러 다니면은 충청도에 가면은 반드시 담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양잡하는 것도 그때 가끔 가다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아무리 땅을 다녀봐도 담배 심은 거 한 6, 7년 전에 충청도에 딱 한 번 봤어요. 그 다음에 잠실 누에 기르는 거 요새는 못 봤습니다. 그건 못 봤는데, 하여튼 법에는 누에를 기르는 사람도 농협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외에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에 따라 가축으로 농림축산물 식판을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사육하는 자, 농지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있고 축산업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씩 마리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축협에 가입을 할 것이냐 농협에 가입할 것이냐, 마리수가 좀 많으면은 축협에 가입하고 마리수가 조금 적을 때는 농협에 가입을 해서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입을 하면은. 자, 농지에 얼마?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즉 100평 이상의 특수 재배설을 설치를 하고 특수 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은 농업인의 조합으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의 채소나 과수나 화훼를 하는 사람도 농협으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농협이나 축협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받아준다 그랬죠. 조합원으로. 그러면 농협은 대가축은 2마리, 중가축은 5마리, 소가축은 50마리, 가금은 100마리, 기타 10군이죠. 꿀벌은 10군이죠. 그러니까 농협이죠. 근데 축협, 소는 2마리, 착우유는 1마리, 돼지 10마리, 양 20마리, 조금씩 중가축, 돼지는 염소 몇 양은 5마리죠. 5마리인데 여기는 뭐죠?
10마리고 양은 20마리죠. 그다음에 사슴은 5마리, 토끼는 1000마리. 이렇게 마리수가 조금 다른데 조금 보니까 축협은 마리수가 조금 많고 농협은 마리수가 조금 적어요. 보면 이제 축협의 착우유는 우리가 우유를 따는 그 소는 한 마리만 길러도 축협에 가입해야 되고 농협에서는 가입을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염소, 개, 메추리, 말 이런 것을 우리가 길러도 축협에서 가입을 해주고 축협에 가입이 되면은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가평인게 갔습니다. 가평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우리 땅 수강생이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인데 집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땅은 한 200평 정도쯤 되는데 한 귀퉁이에 이렇게 그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게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농업인이 되지 않아서 집을 못 지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 동네 이제 아는 사람이 염소를 기르고 있어갖고 자기네 그 집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20마리를 글로 빌려고 와갖고 자기가 한 6개월을 길렀답니다. 길러서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이 됐고 농업인이 되다 보니까 그 땅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업인의 주택을 지었고 다 짓고 나서 이제 염소는 반납하고 축협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 염소를 20마리를 빌려와서 자기가 한 6개월 동안을 길렀는데 그 6개월 동안 기르는 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먹이만 주고 뭘 해도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축협에 가입이 하든지 농협에 가입이 되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입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농업인이 되는데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다른 증명서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은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 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장님께서 축협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또 농협에 가입했어. 가입했죠. 가입했어. 그냥 농업인인데 내가 무슨 농업인에 주는 주택을 하나? 화물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사장님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동네에 가서 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받아갖고 내가 농업인에 주는 농업인의 경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농업인이 주는 화물차 있죠. 그런 걸 산다든지 한테 제출할 수 있게끔 돼서 지금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의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씩 팔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아니 120만 원 팔은 조금 있다 보면은 농업인 확인 규정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서 농업인이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서 농업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0만 원치 팔아서 농업인이 된다는 걸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의 농업인 확인 방법집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을 하면은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염소를 20마리 기르고 있다면 진짜 20마리 기르는지 19마리 기르는지 21마리를 기르고 있는지를 가서 조사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 맞다고 하면은 받아준다 이런 얘기. 무조건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 요건 및 농업인의 확인 방법 기준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저한테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전답 과수는 없고 임야가 조금 있는데
그러면 임야를 가지고 있는 나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닭과선이 아니더라도 농산, 임산물을 가지고라도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이다. 돈을 버는 사람이다. 하게끔 됐을 때는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밤, 감, 잣, 호두, 대추 이런 나무를 내가 임야에다 심을 수도 있죠. 버섯을 심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산나무도 심을 수 있고 약초도 심을 수 있고 약용도 심을 수 있고 수목, 부산물류, 수액 우리 고로쇠 뭐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걸 채취하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관상 살림의 야생화, 자생화, 적용수, 분재, 이끼류 그 밖에 임산물 이런 거를 농사를 짓는 것도 내가 농업인으로 신청해서 확인이 되면 농업인이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답 과선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농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되고 임야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저는 낚시질을 좋아하는데 낚시하려면은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 뭐 이런 걸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지렁이를 팔고 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낚시점에서 팔을 텐데 그런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지렁이 기르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뭐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서 내가 그건 잘 모르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봤더니 곤충산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곤충을 길러도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임야에다가 임산물을 심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있고 곤충을 길러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있고 농업법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뭐 이렇게 별게 다 있는데 뭐 하여튼 잠자리, 사마귀, 대벌레, 메뚜기, 여치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거를 기르는 사람도 신청을 하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한 사람은 왜 마을에서 품맞이 하러 가는 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풀 베주러 가고 저기 고추 따주러 가고 뭐 상추 따주러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농업인이거든요. 아들이 같이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줄 수도 있죠. 또 남편이 농사를 지면은 부인도 같이 농사를 지원해 주겠죠.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농업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 농업인에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즉 이 얘기만 하면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주는 걸로 봐서 그런 사람에게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이어야 되는데 반드시 다른 곳에 직장이 없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하면 직장에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됐을 때는 자격이 없고 취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됐을 때는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죠. 원래 그 농사를 지으던 품안지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원래 법에는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90일 이상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한 곳에서 90일 동안을 계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90일 이상 계약한다는 얘기는 법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닷새, 저기 일주일, 여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90일을 계약하지는 않았는데 동네 이장이나 누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은 90일 이상을
품앗이를 하는 사람도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이런 거 조사하는 것이 이장 또는 누구야? 아까 얘기한 농지위원.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 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통해 농업 종사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 보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틀 3일씩은 불러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약한 게 이틀 3일 불려다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농지위원회나 이장들이 그 사람을 해준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농업인으로 되려면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 방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인데 그냥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식으로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읍 사무소에 가서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에 보게끔 되면 내가 신청인 주소하고 이게 다 썼죠. 그 다음에 농업인의 기준이 있죠. 여기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 하는 사람, 120만 원 사람, 90일 이상 하는 사람, 영농조합에 하는데 여기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하면 여기 표시하는 겁니다. 둘째, 농업 경작 및 규모. 나는 농업인 충자가 아니라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또는 내가 어디 누구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 농업 종사 일수가 있죠. 가족 원인이 있고 가족 아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 5번에서부터 여기 10번까지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 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는데 나는 136만 원을 팔았다.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죠. 그럼 136만 원 팔았던 1년 동안에 팔아서 농협이나 경매장이나 경동시장 경매장이나 이런 곳에 납품했고 가락시장에 납품했던 금액이 있죠. 농협에 팔아서 농협에서 납품한 금액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관할 공무원이 그 사실을 다 확인해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아까 자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염소를 30마리 길러요. 30마리 기르고 농협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어디에 조합법인의 1년사들이 여기 축산업 뭐가 있죠? 축산업 임업 이렇게 농작물 재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나는 어디에 가입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축협에 있으면 축협에 가입이 돼 있다는 확인서 있죠. 첨부해서 농업인 확인을 신청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보고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면은 도장을 찍어주면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 김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에서 살지 않아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 나가 무슨 농지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신청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동급 사무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쪽을 의뢰를 해서 농업 경영체를 보든지 뭘 다 봐갖고 확인이 되면 그쪽에서 누구가 여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확인서를 보내주게끔 되면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 면읍동 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업인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함으로써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영농 활동은 이게 보면은 보도 자료 이렇게 있어갖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농업 하에서 발급 규정을 개정을 했다.